안녕하세요. 중소기업교육연구소 박신재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커뮤니케이션, 저도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데요. 오늘은 이 아침을 환하게 밝혀주실 커뮤니케이션의 달인 아이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의 윤혜경 대표님을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이어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대표 윤혜경입니다. 아유, 목소리만 들어도 아주 하루가 밝아질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커뮤니케이션은 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죠. 대표님께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음.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사업도 하시고 교육도 하셨는데 맞아요. 이제 18년을 만으로 꽉 채워서 오. 강의를 커뮤니케이션 또 뭐 프레젠테이션 이런 관련 분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어려워요. 아, 그러세요? 네. 쉬웠으면 이런 일을 제가 못했을 것 같고요. 저도 네.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네.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에게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보니까 좋더라고요. 이런 걸 나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럼 오늘 이 참석하신 분들도 네. 대표님께서 그 나눔을 네. 받게 되시겠네요? 나눠드리러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주제를 정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네. 주제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의 주제는 관계를 빛내는 긍정의 말하기입니다. 아, 네. 관계를 빛낸다. 네. 굉장히 딱 좋은 단어의 조합인데 그렇죠. 어떻게 연결해서 멋진 강의를 하실지 한번 궁금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텐데 관계가 빛난다. 무슨 말이지? 그쵸? 아, 관계가 빛나려면 어떻게 어떤 관계가 도대체 빛나는 관계일까? 네. 저는 항상 두 사람 혹은 뭐 여러 사람의 관계에서 좀 우리 모두가 함께 빛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함께. 하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랑 만났을 때 서로에게 좀 빛이 돼주고 좀 빛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혼자 막 잘났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로 빛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 긍정의 말하기를 하면 관계가 점점 좀 빛나더라는 저의 어떤 경험? 네, 저의 네. 연구, 네, 그리고 연습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크게 또 세 가지의 파트를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긍정의 말하기 연습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 박신재 본부장님 워낙 연습을 잘 따라오시는 모범 학생이셔가지고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강의 듣고 계신 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하고 계시죠? 확인은 안 되지만 중얼중얼 하면서 여러분께서도 이 말하기, 긍정의 말하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마음대로 말하기라는 주제를 잠깐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긍정이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부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이 있기 때문에 긍정이 또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그럼 긍정의 말하기를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음대로 말하기입니다. 마음대로 잘 말하고 계시다고 하셨나요?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잘 안 네. 되죠. 뭐 저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올해 이제 이 마음대로 말하기라는 책을 출간을 하면서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스피치 철학이랄까요? 바로 말의 변화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이거든요. 지난 강의 들으셨던 우리 대표님들, 대표님, 네. 깨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말이 변하려면 생각과 마음 자체가 변해야 그것이 고스란히 말로 드러난다.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인 이 긍정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려면 일단 생각이 긍정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말의 변화는 생각과 마음의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이 문장 자체를 좀 머릿속에 잘 새겨주셨으면 좋겠고 마음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키워드 세 가지. 이 키워드도 제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세 가지 키워드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첫 번째가 긍정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변화, 세 번째가 표현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만 해도 변화는 바로 따라온다. 네. 실제로 호르몬의 변화도 생기거든요. 우리 과학자들이 정말 연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각만 긍정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뭔가 기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변화인데요. 그 변화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혼자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트레이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긍정과 부정.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당연히 있고요. 네. 이 둘 존재가 같이 있지 않으면 두 존재 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럼 부정이 무엇이고 긍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흔하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건 좋은 거, 부정적인 건 나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좋고 나쁨의 그 기준을 두기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건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인 건 그냥 좋지 않은 방향으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필요합니다. 뭐 다 부정이라고 다 나쁘고 다 없어야 되는 것, 긍정만 좋은 것 이런 거라고 저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부정은 우리 뇌가 약간 좀 끌려해요. 부정적인 것이 에너지가 인간들을 더 많이 유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원래 부정과 더 친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에 더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부정이 더 쉬워요. 아니야,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생각 그리고 마음 씀씀이 이 양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간상으로도 우리가 24시간이 하루인데 그중에 꼬박 8시간을 잠을 자고 16시간을 깨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정으로 채우고 긍정으로 채울 수 있을까? 시간으로 그리고 개수로 한번 따져볼 수 있는데요. 이 생각의 개수 세어보려고 우리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네. 그리고 몇 개의 생각을 인간이 하루 동안 하는지 제가 대략 수치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저조차도 그래 내가 진짜 그런지 봐야지 하고 세어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1분에 평균 생각의 개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1분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긴 감독님, 한데. 우리 촬영 감독님 여기 같이 계신데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생각이 머릿속에 아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강의하시는 분 강사가 말을 잘하고 있나? 오디오가 잘 들어가나? 비디오는 잘 체크되나? 벌써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은 한 10번? 10번, 1분에 한 10번 정도, 1분에 한 60번, 1초에 하나씩. 어떤 분들은 그냥 5만 가지 생각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1분 뭐 한두 개 정도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과학자가 이 평균을 냈더니 네. 1분에 약 6.5개의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1분에 6.5개. 그래서 제가 이제 산수는 해봤어요. 8시간 자고 16시간을 깨어있다고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하루에 6,240개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건 뭐 평균이니까 뭐 생각이 많고 막 생각할 일이 많은 분들은 더 많은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더 생각의 양이 적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6,240개의 평균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것으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긍정으로 채울 것인지는 우리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긍정을 막 강조하잖아요. 그럼 네. 어떤 분들께서는 특히나 우리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이런 분도 뵌 적이 있어요. 그 긍정적이기만 한 사람은 그거 좀 너무 긍정적이어서 별로인 거 아닙니까? 입사 이제 사원들, 신입 사원을 뽑는 그런 면접에서요. 너무 긍정적인 사원은 뽑지 않는다는 대표님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실까? 긍정은 좋은 건데 왜 그렇게 긍정의 어떤 뭐 단점이라든지 긍정의 단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였어요. 자, 긍정적인 것을 무책임한 것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긍정과 무책임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지 책임 없이 대비 없이 대책 없이 그것이 긍정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긍정은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안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 나가는 힘인 거지 무책임, 나 몰라라,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게 긍정적인 건 구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뿐이지 대비도 하셔야 되고 대책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한없이 생각해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눈을 감고 잠시 눈을 감고 절대 고양이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눈 네, 감을까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네. 절대 고양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자, 눈을 뜨시고 네. 어떻게 제 말 잘 들어주셨나요? 예, 예. 고양이가 안 떠오르시던가요? 아니요, 많이 떠올라요. 저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아,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네, 집에도 네. 고양이가 있는데요. 눈을 감고 우리가 고양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고양이라는 말이 나옴과 동시에 우리 인간의 머릿속에는 고양이가 떠오릅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긍정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의 포인트는 뭐냐면 상대방이 떠올렸으면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바로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걸 상대방이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긍정의 말하기를 한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지 마세요를 하세요로 바꾸면 됩니다. 하세요. 네. 네. 하지 마세요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을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긍정의 말하기가 되는 거고요. 하기 싫어를 하고 싶어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하고 자,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하기 싫은 상태를 하고 싶은 상태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하기 싫어 말고 하고 싶어로 표현할 수 있는 분명히 어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한 앞에 있는 어떤 이거 하지 마라고 이야기할 때 이거가 벌써 상대방의 머릿속에 떠올라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예문을 들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여기는 전부 다 하지 마, 못해, 싫어, 없어, 안 돼 이런 이야기들로 네, 끝이 나 있죠. 문장이 이렇습니다. 참 이걸 전부 다 긍정으로 바꿔볼 거예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문장은요, 부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긍정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뇌가 부정과 더 친해서 프로그래밍이 부정으로 많이 돼 있어요. 들은 것도 우리가 그동안 표현했던 방식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표현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습관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아시죠? 어렵죠. 네, 일단은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부정의 표현을 많이 쓰고 있었구나라는 걸 먼저 인지해 주신 다음에는 이제 그걸 좀 노력을 해 주셔야겠죠. 이렇게 바꿔볼 겁니다. 자, 뛰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요. 듣는 사람 머릿속에는 뛰어가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른들한테 뛰지 말라는 얘기 많이 안 하는데요. 아이들에게 뛰지 마 이러면 아이들 귀에는 뛰어로 들린다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별로 소용이 없는 말이죠. 이제 우리가 어른에게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야단 맞을까봐 혹은 목소리가 너무 커서 무서워서 잠시 주춤할 수는 있겠으나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관계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으로 바꿔볼 거예요. 자, 뛰지 마를 뛰어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뛰지 마는 내가 원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예, 걸어가 뭐 이런 걸어가, 느낌인 것 같아요. 조용히. 네, 뛰는 네, 거 네. 우당탕탕 말고 조용히 걸었으면 좋겠는 상태가 내가 원하는 상태겠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는 좀 천천히 걸어갈래? 그렇죠. 한번 걸어볼까? 걸어. 그냥 천천히 걸어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네, 제가 제 동생한테서 얻은 아이디어인데요. 제 조카들이 있는데 동생이 조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뿐사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뛰다가 사뿐사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약간 이런 제스처를 하면서 일단 사뿐사뿐 걸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해요. 네, 한 번 해서 되는 아이들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한 번 해서는 얘기 안 듣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를 또 하고 또 해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또 하고 또 해야 하는 이야기를 계속 부정의 언어로 쓰기보다는 긍정의 언어. 어차피 해야 할 말이기 때문에 긍정의 언어로 바꿔서 사용하신다면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벌써 달라져요. 뛰지 마의 표정. 그렇죠. 사뿐사뿐의 표정. 많이 다르네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만지지 마세요인데요. 자, 우리가 뭐 백화점, 뭐 물건 파는 곳에 가면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만지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굉장히 강압적이고 그렇죠, 그렇죠. 뭔가 좀 위압감이 들고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어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 있죠? 눈으로만 봐주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쁜 말이 써 있어요. 예. 눈으로만 봐주세요라고 이게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 터치 만지지 말란 얘기인데 같은 의미로 눈으로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로 형식이 바뀌었죠. 긍정의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쓸 수 있는 말인데요. 지금 통화 힘듭니다. 지금 통화 안 됩니다. 지금 통화 못해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상태일까요? 조금 이따 통화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능합니다로 바꿔주시면 이게 바로 긍정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네. 의미냐면 잠시 후에 통화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잠시는 5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조금 있다가는 1시간일 수도 있고요. 이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좀 달라져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언제쯤 통화가 가능한지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5분 후에 통화 가능합니다. 아니면 1시간 후에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고 내일 통화 가능합니다. 아니면 뭐 점심시간 이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한 포인트를 조금만 더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하면 훨씬 좋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비속어 쓰지 말자. 뭐 예쁜 말 씁시다. 좋습니다. 예쁜 말 쓰죠. 네, 고운 말 쓰죠. 네, 이렇게 우리가 듣기 좋은 말을 쓰자라고 이야기를 바꿔서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셨나요? 오늘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힘드셨어요? 네. 저도 아침마다 진짜 힘들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진짜 힘들어요. 그 힘들 때 내가 진짜 일어나기 싫다 라고 말하면서 일어나는 거. 얼마나 하루가 참 싫은 하루인가요?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이 문제를 이제 강의를 나가서 많이 여쭤보거든요. 이제 퀴즈잖아요. 긍정의 말하기. 그러면 다른 문장들은 곧잘 긍정형으로 바꾸시는데요. 진짜 일어나기 싫다는 긍정형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도 일어나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오늘도 활기차게 일해야지. 이렇게 바꾸시는데요. 이거는 본인의 상태를 바꾸신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진짜 일어나기 싫다라고 생각한 그 내가 원하는 상태는 뭐냐 하면 혹시 바꿔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5분만 더 자자. 그렇죠. 그리고 알람을 역시, 조금 더 늦췄어요. 역시 긍정으로 이미 빛나고 계신 아니요, 분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태는 좀 더 쉬고 싶은 상태, 좀 더 누워 있고 싶은 상태, 조금 더 놀고 싶은 상태, 좀 더 자고 싶은 상태. 이게 바로 내가 지금 원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같은 상태를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일어나기 싫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자고 싶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 조금 5분만 더 자고 싶다. 5분만 더 자고 싶다. 오늘은 오전엔 그냥 좀 쉬고 싶다. 예, 오늘은 오전엔 좀 쉬고 그렇죠. 싶다. 오늘은 하루 종일 그냥 누워있고 싶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긍정의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하루 종일 또 누워있기에는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래도 오늘은 좀 일어나서 좀 기운 차려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일어나기 싫으면 죽겠지만 내가 나가야지 하는 것과는 내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아마 회사에서 많이들 하실 거예요. 성과 안 나면 보너스 없습니다. 네, 뭐. 네. 근데 성과 잘 내면 뭐 이렇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없습니다는 이거 되면 이거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안 되면 니네 보너스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우리 성과 잘 내서 보너스 많이 가져가자. 네. 네. 어떻게 말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은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일수록 이렇게 긍정의 말하기를 좀 몸에 이렇게 잘 체화시켜 두시면 관계가 빛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진행 안 됩니다. 협박인가요? 고객사에게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이거 안 됩니다. 물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네. 그래서 강조하고 싶고 일부러 내가 이렇게 부정의 표현을 써서라도 좀 뭔가 끌어내고 싶다 하신다면 뭐 저도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습관적인 그냥 부정적인 말투를 긍정으로 바꿔보려는 거니까요.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진행 안 됩니다는 이렇게 하셔야 이렇게 됩니다로 바꾸면 될 겁니다.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지금 결정하시면 바로 진행될 겁니다. 맞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매진 뭐 이런 얘기 있는 것처럼. 자, 그래서 지금 결정 안 하시면 진행 안 됩니다는 뭔가 좀 꼭 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어서요. 지금 결정하시면 진행됩니다도 좋지만 뭔가 좀
꼭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를 넣고 싶으면 지금 결정하셔야, 네, 지금 결정하셔야만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강력한 뉘앙스를 넣어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몇 개 안 되는 문장이지만 이 중에서 잘 바꾸신 분도 계실 거고 도통 생각이 안 난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저랑 같이 연습하시면 굉장히 쉽고 잘 되거든요. 근데 저 한참 저거 쳐다보면서 네. 답을 연구해서 나온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러셨군요. 안 나왔을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지금 그 문장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시겠어요?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도 다 연습이고요. 네. 생각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말하기,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여러분께서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면 관계가 충분히 빛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긍정의 말하기. 제가 사실은 이제 좀 비판적인 사고, 네. 그게 필요하긴 한데, 네. 처음부터 비판하는 경우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스벗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는데, 나름대로는 뭐 발전되기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네. 조금 말씀처럼 뇌는 부정을 좋아한다라는 게 저한테도 적용이 됐던 것 같아서, 맞습니다. 습관처럼 이런 걸 한번 바꿔보는 연습들을 해보면 저 네. 역시도 조금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긍정적인 표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 둘의 관계가 빛나고 또 우리 둘이 만나는 또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빛난다면 저는 이 세상 모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사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 많이 빛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 둘이 동시에 하는 건데 대표님의 말씀 이해됐습니다. 네,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먼저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기에는 좀 멀어요. 그냥 내가 먼저 무언가를 하는 것, 그리고 그 무언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더 좋겠다라는 저의 바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네. 어린애로 돌아간 것 같고 그래요? 엄마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지만 네.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어릴 때 잘 잡아놓는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저희 애들도 이런 긍정적으로 네.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을 또 이제 부모로서 전달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좋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네네. 예, 오늘 윤혜경 대표님을 통해서 관계를 빛내는 긍정의 말하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많은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공감을 들었는데요. 오늘 하루 상대방을 빛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저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긍정적인 말하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좋은 가르침 나눠주신 우리 윤혜경 대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